이번 정부가 이렇게 큰 로드맵을 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할 것 같았으면은 먼저 양도세 중과라든지 보유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토호가를 해야 되는데 이 순서도 바뀌었고 물론 뭐 급하게 올라보다 보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뭘 잡아야 되니까 토호가를 먼저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그래도 부동산 큰 정책을 이런 정책을 할 때는 크게 로드맵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지금 너무 급하게 약처방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법도 서로 상충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우리 다주택자 5월 9일까지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미 발표를 했고 만약에 5월 9일까지 수정이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 다주택자에 한해서 전세에 있는 사람들 못 팔잖아. 실입주해야 되니까. 그렇지. 아마 이런 부분들은 갭투가 가능하게끔 쉽게 말해서 언제까지 갭투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한다면.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바닥 뒤집듯이 잠깐 뒤집었다 다시 엎는다는 거는 이러면은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다주택자들한테 팔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줘야 되는데 뭐 한시적으로라도 찾아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사실은 우리가 5월 9일이 짧은 시간에 이미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유연성을 조금 갖춰서 발표를 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 세준 사람들이 제일 문제야. 그럼. 방법이 없어. 이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그냥 5월 9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자, 지금 세입자들한테 세입자 끝나는 기간, 최소한 임대차 기간 끝나는 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이분들한테만 팔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제 그럴 때면은 늦었지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내가 봤을 때는 현재 그 임대차 계약이 있는 부분을 나중에 양도 신고할 때 첨부해서 그다음에 뭐 세입자 살고 있는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언제부터 살고 있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넣어서 증명은 당연히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뭐 막말로 지금 3천 5천 달라고 해요. 세입자가 명도비로 지금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 세금이 너무 큰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주고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세입자들 3천 5천만 원 받았으면은 그 사람들도 불로소득이 생겼는데 세금 신고하냐고. 세금 신고 안 하고 아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런 사람들 세금도 안 내고 그냥 날로 먹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거는 서로 싸우는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재 거주하고 있고 계약 기간이 언제라고 하는 집에 대해서는 그때 맞춰서 팔 수 있게끔 그러면 그 부분만 중과해서 빼주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팔기는 팔으라는 얘기야. 저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먼 시각에서 보면 이재명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하면 안 되지. 대통령님한테. 이재명 대통령 님 따라 꼭 붙이세요. 예. 이번 정부에서 예. 좀 궁극적인 추진 목적은 동의해요. 왜냐하면 기형적으로 저희가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를 먼 시각에서 낮춘다 하는 취지는 정말 동의를 하는데 딱 2가지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 세입자가 나갈 때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 한다는 뭐 이런 확약서나 그런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토어제를 단기간 쫙 풀어줘서 거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안 했어? 그럼 너 버틴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를 때려 하고 양도세를 할 땐 팔 수 있는 기회는 주자라는 거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예. 두 번째는 어떠한 정책이든 약간 저희도 정비법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예외 조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대통령님께서 얘기할 때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해라.
반대 의견도 많이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은 예외 조항에 요만한 틈만 있어도 막 다 예외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서 살아. 근데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수술해서 시골에 가 있어. 본인은 시골에 가서 요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시골에 살고 실거주를 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사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또 한 가지의 예를 들면 다 저랑 다 관련 있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잠깐 얘기하자면 전세를 다 맞춰 놓고 본인은 반전세나 월세로 갔어요. 그리고 그 갭으로 생활비를 좀 보태거나 병원비를 좀 보태는 상황이 있어. 부모님이 아프셔서.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를 해서 상급지로 더 높은 자기 집을 놔두고 그 전세금을 빼서 더 상급지로 간 게 아니잖아요. 더 반전세로 가서 그걸 또 생활비로 요용하면서 한 사람들은 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팔 수 있게 지금 있는 집을 팔아서 여기에 채무들을 좀 갚을 수 있게 그런 국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나라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와 검증을 해서 이거를 좀 줘야 반발심이나 더 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분이 애들 키우면서 예전에 그냥 강남에 집 한 채를 샀어. 근데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세상이 시장이 변해서 집값이 50억 간에 60억 간에 해요. 노인분 두 내외가 사셔. 예를 들어서 다 출가시키고. 근데 그분들은 수입이 어디서 특별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집 하나만 있는 게 집 하나 있는 게 재산이 아주 많아진 거야. 근데 이런 분들이 조금 강남을 벗어나서 좀 외곽 지역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거래세를 이런 분들한테는 양도세나 거래세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좀 이제 획기적으로 거의 없애주고 다만 그 처분한 금액을 자녀들한테 증여를 못하게끔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돈을 풍족하게 쓰고 살아야 되니까 사회에 자금도 흐르고 시장도 활성화되고 이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봐요. 그것도 맞아. 왜냐하면 내가 봐도 우리가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시권에 벗어나면 우리가 감면해 주듯이 열리기만 많은 이런 분들은 사실 이 도심 속에서 그렇죠. 예. 만약 그분들한테 혜택을 지방으로 가물어서 혜택을 그렇죠, 주면 그렇죠. 예. 아마 매도할 사람들이 꽤 있겠지. 그럼요, 지방 경제도 그래서, 살고,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공급이 신축도 공급이지만 그럼요. 기존 주택이 많이 매도로 나오는 것도 공급이다 보니까 당연하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활성화도 되고 자금도 많이 흘러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 내수시장도 활발해지고 좋을 것 같다고 해요. 예. 최근에 이제 그런 상담원님이 있었어. 네. 최근에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재산이 이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아파트가 한 40억 가. 근데 소득은 전혀 없어. 종부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재산에 비해서 큰 액수는 아닌데 이분한테는 소득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아주 이것을 어떻게 빌려서 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예. 내가 이걸 팔아서 자기는 지방으로 가서 살고 싶다. 그리고 10억짜리를 사는 게 아니라 10억 이하로 사고 여유분을 이렇게 예금을 해놓고 그걸 생활비로 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 특히 우리가 연령이 높다 보면 소득이 없어. 소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고정자산을 저렇게 이제 갖고 있는 거야.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그래 파세요. 팔고 지방으로 가신다면 우리가 양도세도 감면해주고 지방에 취득하는 취득세도 감면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공급을 일부씩이라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럼요. 예. 이런 정책도 예. 굉장히 좋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 맞아요. 우리끼리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정부에서 심도 있게 한번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한번 얘기해요. 그럼요. 이건 우리 단순한 그렇지. 그냥 개인의 의사예요. 우리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 규정을 몇 개는 좀 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매매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집 산 사람은 세입자 만기와 동시에 들어가게끔 들어가는 조건을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세입자가 나와야 되는데 구해줄 데가 없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 코로나 때 팬데믹 때 빚 때문에 지금 본인 전세 자금을 놓고 그걸 월세로 살면서 그걸 이제 생활비로 좀 하면서 부모님 봉양하면서 이런 집들도 있는데 갑자기 못 팔게 되니까 이제 팔려고 다 생각했는데 투어제를 묶여서 지금 못 파는 상황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막 더 허덕이는 고리의 이자를 빌려서 또 생활해야 되니까 이런 그런 게 증빙만 될 수 있다면 굉장히 타이트한 예외 조항으로 나라에서 검증해서 조금씩 숨 쉴 수 있게는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급 대책 조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네.